미국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죠. 킬라우에아 화산이 지난 9월에 이어서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용암 기둥이 엄청난 기세로 솟구치고 삽시간에 주변 전체가 시뻘건 용암 바다로 변신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하와이주 빅 아일랜드 킬라우에아 화산이 석 달여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한 건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분화는 화산 정상부 칼데라에서 발생을 했고 이틀째까지 분화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3일 새벽 4시쯤에는 80m 높이까지 용암이 분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당국은 화산 분화가 시작되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가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판단해서 경보 수준을 주의로 낮춘 상태입니다. 다만 이산화황이 포함된 화산가스는 인체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킬라우에아 화산은 지난 6월과 9월 중순에도 분화가 일어났는데 앞서 2018년에는 이 화산의 대규모 분출로 700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듯 보이던 비행기가 지면에 그대로 추락합니다. 폭발과 함께 현장에선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크리스마스 오전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 근처에서 승객 62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가던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생존자 구조에 나섰고 다리를 절며 스스로 걸어 나오는 탑승자도 목격됐습니다. 승객들의 국적은 아제르바이잔 37명을 비롯해 러시아 16명, 카자흐스탄 6명, 키르기스스탄 3명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금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38명이 사망하고 29명은 생존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 5명 중 3명도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동체 뒷부분이 비교적 온전했고 카자흐스탄 당국이 소방 헬리콥터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해 기적적으로 많은 이들이 생존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고기는 러시아 체첸공화국 수도 그로즈니로 향하고 있었는데 짙은 안개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새떼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변경한 목적지와 추락한 악타우까지 300km나 떨어져 있어 비행기가 경로를 크게 바꾼 이유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Qəzanın səbəbləri bizə bəlli deyil. Müxtəlif versiyalar var. Hələ ki bu barədə hesab edirəm ki danışmaq tezdir. Tam araşdırılmalıdır. 로이터 등 외신은 이날 오전 러시아 남부에 드론 공격이 있었고 과거에도 드론 공격으로 이 지역 공항들이 폐쇄된 적이 있지만 아직 사고와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알리바바 그룹 자회사인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이르면 내년 설립 예정으로 합작법인이 지마켓과 알리바바 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구조입니다. 출자 비율은 양사가 5대5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편입 뒤에도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세계가 알리바바와 손을 잡기로 한 건 쿠팡과 네이버로 굳어진 이강 체제에 도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신세계는 2021년 3조 4,400억 원을 주고 지마켓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쿠팡과 네이버 이강 체제를 굳어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마켓은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국내 반감이 큰 데다 개인정보 유출 등 불안 요소도 많아 시너지가 나기 어려울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합작법인이 쿠팡의 로켓 배송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를 끌어들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과거 SNS에 멸공이란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뒤 국내를 떠나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유학생이 인터폴 공조 수사로 강제 송환 구속 송치됐습니다. 외국인 테러 사범을 국내로 강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군용차를 타고 무리지어 다니고 총격전까지 벌입니다.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 KTJ의 홍보 영상. KTJ는 2022년 유엔이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반인을 포섭, 전투원 1명이 무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실제로 테러 자금을 지원한 20대 중앙아시아 국적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016년부터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닌 이 남성은 2022년 이 테러 단체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낸 혐의입니다. 심취해 있는 과정에서 KTJ 그 전투원이 테러 자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포섭이 돼갖고 보내준 사례입니다. 이 남성은 미국 불법 체류 중 FBI 등과의 공조 수사 끝에 붙잡혀 2년 만에 국내 송환됐습니다. 외국인 테러 사범을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한 뒤 구속한 건 이번이 국내 첫 사례입니다. 테러자금 금지법에는 테러 자금을 제공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부산에서 함께 유학 생활을 하다 시리아로 넘어가 테러 단체 조직원이 된 같은 국적의 또 다른 남성도 국제 공조 수사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뉴욕으로 가봅니다. 이 뉴욕의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의 옷에 고의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전 7시 30분 코니 아일랜드 스틸웰 애비뉴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여성 승객이 숨졌는데요. 뉴욕 경찰은 열차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 옷에 불을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The suspect calmly walked up to the victim, who was in a seated position at the end of a subway car. The suspect used what we believe to be a lighter to ignite the victim's clothing, which became fully engulfed in a matter of seconds. 뉴욕 경찰은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고 1만 달러, 우리 돈 약 1,450만 원의 보상금을 걸어 수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시민의 제보로 사건 발생 약 8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33살의 과테말라 출신 남성으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는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1급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수사를 통해 파악한 계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쓰라거나 계엄령을 또 선포하면 된다면서 국회 통제를 적극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먼저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시간 반쯤 뒤 계엄군이 헬기 등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등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 본회의장에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겐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다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상황.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후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계엄 해제 요구도 무력화하려 한 겁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같은 목적으로 경찰에도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은 불법이고 포고령 위반이라며 전부 체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기관 등의 병력 1,605명, 경찰 3,144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